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의미 있었던 새해 첫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리했던 약세장이 끝나간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줬던 지난 한 달이어서 여러모로 의미 부여는 충분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1월 종가 마감을 아쉽게도 23,400달러 아래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1월 한 달 동안 39% 넘는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한 달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정 장세가 펼쳐지면서 기대했던 부분만큼은 나아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비트코인으로서는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월 마감 시점에서 증시와 비트코인을 쫄게 만들었던 것은 단연 2월 FOMC 회의에서 어떤 멘트들이 나올까 이런 걸 둘러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주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실적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1월 전체를 놓고 보면 다우는 2%, S&P 500은 5%, 나스닥은 10% 급등세를 확인했습니다. 1월 성적만 놓고 보면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과연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부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제시하는 멘트의 강도가 2월 전체 장세의 흐름, 나아가서 상반기, 더 나아가서 올해 장세의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금리 인상 폭을 낮추면서 긴축은 완화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 정도 멘트를 제시하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제거하는 방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FOMC 이후에도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가 한 가지 등장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은 리플 소송과 비슷한 쟁점을 가진 LBRY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 11월 LBRY가 SEC와의 소송에서 이 약식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리플도 패소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참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단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라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토큰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사가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이건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의 부분적인 승리이자 리플 소송에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LBRY는 약식 재판 패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간 상승률 10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의미진 소식이라서 관련된 맥락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플레이투원 P2E 게임 프로젝트 메타마스터즈 길드에 대한 광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P2E 프로젝트와 조금 차별화된 컨셉을 선보이면서 사전 판매 시작부터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미 200만 달러 모금 돌파를 이뤄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빨리 사전 판매가 단계별로 마감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전대로만 잘 구현된다라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리워드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대로 리서치도 안 하고 막연히 상장 펌핑이나 한번 노려볼까 이런 얄팍한 심리로 투자를 하시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 발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FOMC 경계감에 잔뜩 쫄아있던 뉴욕 증시는 그래도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실적 효과에 따른 안도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2022년 7월 수준 이상을 유지해주면서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고 기업들의 실적 결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시장의 안도 시그널을 주입시켰습니다. 1월 전체로 바라보자라면 다우가 2%, S&P 500은 5%, 나스닥은 10% 정도 급등한 거니까 나름 아름다운 1월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게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줄기를 생각해 보자라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며 이 긴축 완화 상황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이런 매파적인 멘트를 곁들이면서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시장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달래면서 긴장감을 불어넣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지난해 8월 잭슨홀 미팅 때처럼 아예 작정하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지 이런 상황적 변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월간 종가 마감을 하면서 아쉽게도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저항 라인 23,400달러 위로는 올라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23,000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한데 본격적인 강세 랠리를 위해서는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4,800달러를 뚫어내줘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56을 기록하면서 다시 탐욕 단계로 투자 심리가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4%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나름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월부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비트코인이 2019년처럼 강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50주 이동평균은 하락하고 200일 이동평균은 상승하고 있다. 두 지표는 25,000달러 부근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5,000달러 부근에서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상황은 2019년 강세장에도 있었는데 당시 비트코인은 6,000달러 돌파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돌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톰 베이지의 경우에는 25,000달러 저항이 견고하기 때문에 돌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 가까워질수록 하방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저항선 돌파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트코인은 1월 한 달 동안 너무 빠르고 크게 상승했다.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크립토 토니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기 전 최고의 시나리오 25,000달러를 탈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25,000달러를 터치한 뒤에 1차적으로 21,400달러 나아가서 19,0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며 2월에 약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지나치게 많은 낙관론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2월의 방향성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지표의 흐름이 결정한다라기보다 FOMC 회의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의 멘트가 결정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래스노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FOMC를 앞두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규모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규모의 돈이 이 선물 계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승장에서의 미결제 약정 증가는 이 상승 추세 지속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슬레이트는 FTX 붕괴 이후에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는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 40% 정도 감소했는데 하지만 그러다 1월 중순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의 20%는 미국 CME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투심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FOMC 회의는 대부분 약세를 부추기는 이벤트였는데 회의 전날이나 회의 도중 또 회의 뒤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이 수반됐다. 반대로 이런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은 레버리지를 추가해서 모멘텀을 쌓기도 하는데 특히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의 플러스 펀딩 비율은 롱 포지션의 우세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에 FOMC 이벤트는 강세 지속 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대로만 흘러가 준다라면 그래도 의미 있는 1월의 연장선을 2월에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FOMC를 앞두고 시세 흐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꽤 의미 있는 소식들도 더해졌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스트라이크사가 최근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트라이크는 필리핀은 연간 35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송금 시장이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국제 송금은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라이크사는 필리핀의 비트코인 결제 회사 파우치와 제휴해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자들은 달러 등 다른 통화로 송금한 돈을 은행이나 모바일 계좌를 통해서 필리핀 페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트라이크사의 서비스는 미국 일부 지역,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필리핀으로 송금한 현금이 127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간 송금이 완전 노다지판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독일 최대 규모 은행으로 꼽히는 데카방크가 독일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데카방크는 소매 고객 150만 명 이상, 기관 고객 500곳 이상과 거래하는 곳인데 관리하는 자산 규모만 4,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카방크는 이를 위해서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와 제휴를 맺었는데 이를 통해서 데카방크는 독일 저축은행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글로벌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기존 레거시 금융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기준으로 수용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독일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FTX 뽀글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뽀글이가 작년에 FTX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뽀글이는 이를 통해서 FTX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을 벌였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과연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내 크립토 자산은 정말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FTX 사태 이후 글로벌하게 개인 커스터디를 활용하는 경우가 23%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미 셀프 커스터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모습입니다. 저 역시 중장기 홀딩 물량 가운데 일부는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코인과 거래소 등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시세 측면에서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다시금 0.4달러 위로 올라서졌습니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워낙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0.4달러 위에서 놀아줘야 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4달러와 오버헤드 저항인 0.42달러 사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들이 반복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항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정이 깊어지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37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반면 황소가 0.42달러에서 0.44달러 저항 위로 돌파해버리면 0.51달러까지 랠리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0.33달러에서 0.36달러까지 후퇴할지
아니면 1.4달러까지 랠리할지가 조만간 결정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지속되어 온 상단 저항 라인에 4번 저항을 맞고 현재 5번째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또 이번에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0.33달러에서 0.36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그런데 만약 여길 뚫어낼 경우에는 새로운 그랜드 웨이브를 그리면서 1.4달러까지 랠리 가능성, 이 두 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발이지, 정말이지, 제발이지 후자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진영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다소 뜬금없이 LBRY 차트를 올렸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100% 수준의 랠리를 벌인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LBRY는 SEC와의 소송에서 졌고 파산 위기에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랠리를 벌였다. 이걸 XRP에 대입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LBRY는 SEC와의 소송, 이 약식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리플도 패소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단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토큰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사가 멘트를 날려준 건데, SEC의 주장 일부를 뭉개버린 것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꽤나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의 부분적인 승리이자 리플 소송에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상식이 있는 법적 잣대를 통해서 바라봐도 SEC의 주장이 다소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데, 약식 재판에 패소를 해도 이렇게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재밌고, 그냥 망해갈 것 같던 LBRY가 부활의 신호탄을 멋들어지게 쏘아 올린 것도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돌이켜보면 리플 역시 SEC의 소송을 당한 직후에 폭락했지만 이후에 두세 달 뒤에 이 급등 랠리를 펼치면서 무려 2달러를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당연히 금물이겠지만 반대로 막연히 걱정만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 2월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떤 달이 될지 기대가 되면서도 초반부터 여러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자리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